베이즈라는 건 뭐냐면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 뭐예요? 기분 A, 그냥 A일 경우와 기분 A일 때 B일 경우와 또 B일 때, 기분 B일 때 A일 경우가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확률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나중 되면 복잡한 사건들이 나올 때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로 사용하는 예예요. 여러분들 스팸 메일 거르죠? 이메일 받으면 스팸 메일이 쌓이잖아요. 어떨 때 스팸 메일로 쌓여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스팸으로 처리합니다. 보통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얘는 스팸이야. 처리해버립니다. 스팸으로 넣어버려요. 그 다음에 광고 플러스 무슨 단어들, 즉 단어들이 자꾸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걔가 기분 A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얘를 스팸으로 넣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 줘야 돼요. 이럴 때 이런 거를 우리가 구해주는 이런 확률 기법들이 있어요. 그게 베이지안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보다 약간 한 단계 더 나가서 좀 더 복잡한 사건에 우리가 쓸 때 베이지안이라는 걸 이용해서 쓰거든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마이닝이랑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거기서 계속 또 반복해서 배울 거예요. 한 번 들어서 몰라요. 반복하면서 우리가 계속 들을 거니까 이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사전 설계, 사후 설계 이거 배웠죠? 언제 배웠어요? 범주형 자료할 때 배웠습니다. 사전에 실험 그룹, 비실험 그룹으로 나눠서 했을 때, 그 다음에 폐암 걸린 사람을 할 때는 사전 설계를 못하니까 사후 설계를 한다고 배웠죠? 자, 그럼 뭐냐면 사전 설계는 A라는 사건을 알 경우에 B를 아는 거고요. 당연히 A라는 사건 A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건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건 A가 먼저 발생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전 확률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결과 B가 먼저 나왔을 경우에 A를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알 경우에 뭐예요? 폐암. 폐암인데 사전에 담배를 폈으니까 폐암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를 볼 때. 과연 그런 거 할 때는 어떻게 되냐? B라는 거. 즉, 폐암에 걸렸더니 담배를 폈을까? 이걸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사후 설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배웠죠? 지난번에 할 때.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전, 사후라는 확률의 개념을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한 사건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특히 실생활에서는 사후 확률을 알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폐암에 걸렸어요. 근데 담배 폈는지 안 폈는지를 몰라. 근데 그걸 역추적할 수가 있겠죠. 과연? 그러면 담배 폈을 때는 폐암에 걸릴까요? 몇 퍼센트 걸리지? 이거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거죠. 반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반대를.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 사전 확률이 A라고 했을 때 A라는 사건을 알 경우에 B라는 사건을 알게 되면 얘를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죠? 그러면 뭘 알 수가 있느냐? 반대로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 자, 우리는 지금 A라는 사건이 중심이에요. A가 중심입니다. 잘 보세요. A예요. A가 사전 확률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아무 조건도 없었을 때의 확률. 얘가 사전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알았을 경우에 반대로 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B일 때 A 확률. 자, 됐어요? 뭐냐면, 자, 얘는 아까 전에 폐암에 걸렸을 때 담배를 핀 거를 우리가 알면, 담배를 피면, 너 폐암에 걸릴 확률이 몇 %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폐암에 걸린 사람을 가지고 담배를 폈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확률을 계산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담배 폈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담배 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몇 %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사후 확률이에요. 즉, 여러분들한테 어떤 실험을 안 했지만은 우리가 폐암에 걸린 사람들이 담배를 폈는지를 우리가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이런 계산할 수가 있으면 반대로 담배를 피면 거꾸로 폐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 정도 돼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풀었으면 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PB분의 PA예요. 그러면 A일 때와 B일 경우가 틀리죠. 요게 뭐만 바뀝니까? B라는 조건이 맞죠. 분모가 바뀌어요. 맞죠?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요거는 알 수 있으니까
B가 바뀌죠? 얘는 이런 식의 조건에 의해서 나옵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아까 전에 A일 때 A, B와 B, A-가 A-일 경우에 B는 뭐냐면 얘가 발생할 사건과 그렇지 않을 사건들을 더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는. 근데 세 가지 경우는 다 더해줘야 돼요. A, B, C.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즉 뭐냐면 사전 확률하고 그 사전 확률을 알았을 경우에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면 반대로 B일 때 A일 확률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성들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유방조영술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밑에 보세요. 뉴욕타임즈에 나온 얘기예요. 언제요? 2010년도에. 뉴욕타임즈에 기사로 실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쏟고 있다는 거예요. 확률을 몰라서. 자, 그거를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김 여사가 유방조영술을 통해서 유방암 검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검사 결과가 암이라고 나왔어요. 포지티브, 양성이라고 나왔어요. 이제 놀랬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유방암에 걸렸을 때 이런 테스트를 받으면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90%가 됩니다. 90%나 됩니다. 자, 그런데 유방암이 아니더라도 유방조영술을 통해서 양성으로 나올 확률은 약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유방암에 걸렸을 확률이 9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빨리 수술 조치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맞을까요,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맞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맞다라고 봐요. 실제로 의사들도 저런 조건이 나오면은,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문제에 빠졌어요. 뭐냐면, 유방조영술을 양성으로 받았을 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몰라요, 지금. 조건이 틀리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죠, 이 개념을. 자,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 아까 전에 기분 A, 즉 조건이 바뀌면 확률이 바뀐다 그랬어요? 안 바뀐다 그랬어요?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즉 뭐냐면 유방암에 걸렸을 때, 즉 우리는 실험을 못 하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봤죠? 그래서 유방암에 걸렸던 사람들을 거꾸로 조사해서 그 사람이 과연 유방조영술이 양성으로 나왔을까를 검사한 거예요. 검사는. 그런데 유방암의 양성일 경우에, 그러니까 조영술이 양성일 경우에 유방암이라고는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얘를 계산을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나간 거죠. 조건부 확률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건을 볼 때는 중요한 게 사건을 수식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주어져요. 뭐냐면 40대, 50대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0.8%뿐이 안 된대요. 0.008이 되겠죠. 퍼센티지가 0.8이니까 1%도 안 되는 거예요. 즉 1000명 중에 8명만 걸려요. 이해되셨어요? 1000명 중에 8명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유방암에 걸렸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모르죠. 계산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통계학에서 필요한 베이지안 정리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이제. 자, 그러면 베이지안 정리라는 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걸 좀 나눠서. 자, 그러면 봅시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 얘를 사전 확률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유방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가 궁금한 거죠. 맞죠? 맞나요? 양성이었을 때 유방암에 걸렸을 확률이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그죠? 포지티브하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포지티브한 결과가 나왔을 때 진짜 유방암일 확률이 그럼 얼마가 되지? 이건 우리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유방암에 걸렸나? 이거를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P의 A일 확률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사전에 아무 조건이 없었을 때 유방암에 걸릴 사건이 P의 A예요.
검사 결과를 우리가 봤을 때를 얘가 PB예요. 자, 그러면 잘 보실 때 아까 전에 유방암에 걸렸을 때 검사 결과가 양성일 확률. 아까 전에 기본 A가 뭐예요? A가 조건이 유방암일 때라는 조건을 먼저 주어지고 그랬을 때 검사 결과가 양성일 확률이 요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알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검사 결과가 양성일 때 얘가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 반대로 암일 확률을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게 알고 싶은 건데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얘랑 이퀄로 얘기를 하죠. 거의 대부분이 이퀄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배웠지 앞에 조건부 확률에서 베이스가 바뀌면 A와 B일 때와 B와 A일 때가 같아요, 틀려요? 아까 전에 벤 다이어그램에서 A와 B가 전혀 다른 거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럼 과연 얘가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해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